자, 이번 열병식에서는 당대회 내내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주의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아버지 김정은과 함께 똑같이 가죽 지켓을 입고 등장을 했어요. 김정은의 이 모습, 지금 여기죠. 주석단 정중앙에 아버지 오른쪽에 서 있는 김주의 모습이 이 당대회 기간 중에 처음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파마를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태영 의원님. 예. 김주애가 아버지 김정은과 함께 가죽 재킷을 입고 열병식 가운데 주석단 섰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많은 그 전문가들이 혹시 김주애가 당 9차대에 참석해서 후계자로 내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을 많이 내놨는데 김주애는 김정은이가 당 9차대에 참가시키고 싶어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회에 참가하려면 대표로 자기가 속한 당 조직에서 일단 추천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표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대표증이 결국은 우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징표인데 김주애는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추천해줄 당 조직도 없고 대표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회는 못 참가하지만 이 열병식은 뭐 나이 제한이라든가 미성년자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요구에서 열병식에 참가할 수 있고 방금 이자 언급하신 것처럼 지난 열병식 때의 모습과 이번 열병식의 김주애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열병식 때는 김정은과 김정은이 입고 있던 옷 자체가 달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긴 가죽 외투, 롱 이제 가죽 외투를 지금 입고 옷도 딱 같이 입었어요. 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건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라 북한에서는 최고 존엄 지도자와 같은 옷을 입느냐 안 입느냐 이것이 얼마나 권력에 가까이 갔느냐 안 갔냐를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김정은하고 딱 같은 옷을 입었고 다음 하나는 이전에는 머리를 파마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저렇게 파마를 하고 나왔습니다. 파마한 거 맞죠 지금? 예, 맞습니다. 파마자 맞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김주애는 지금 13세, 13살 중학교 유학생입니다. 그러면 중학교 유학생의 머리 모습은 북한의 규정에 의하면 단발 묶은 머리입니다. 그런데 언제 북한에서 유학생들이 파마를 하느냐?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으로 넘어갈 때 파마가 허용됩니다. 그런데 13세 김주애를 저렇게 파마한 모습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이제부터 이 13살짜리 유학생 김주애를 미성년자로 대우하지 말라. 얘는 이제는 성인으로서 대우해달라라는 그 메시지를 저렇게 파마 하나로서 보여주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점은 정중앙 계단을 통해서 김정은과 같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가 정면에서 보면 내려온 발걸음 속도와 위치가 김정은하고 딱 같아요. 그리고 김정은은 약간 좀 좌측으로 비켜서 있는데 김주애는 정중앙을 타고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김주애는 단순히 내 딸이 아니라 나와 권력을 앞으로 공유하는 이런 후계자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이번 당대회 열병식을 통해서 각인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준비된 연출입니다. 대단히 준비된 연출이다. 야, 이거는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 의원님 아니면은 들을 수 없는 이 분석입니다. 파마머리 하나 하고 나온 것도 의미가 있는 거군요. 이 미성년자라 더 이상 대우하지 마라. 나와 거의 동급으로 우리 딸을 대우해라. 이런 대외적인 메시지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이제 당 9차 대회 동안 김주애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도 당원증이 없기 때문에 대표증을 못 받죠. 그래서 못 등장했을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번 당 9차 대회 때 아주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인물이 김여정. 이번 장관 승진했지 않습니까? 이번 열병식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서 제가 북한이 공개한 사진들을 뜯어보니까 사진의 N 구석에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있어요. 우리 카메라의 정중앙 포커스를 받질 못해서 사진에 전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에 당 대회와 열병식에서 보면 김여정에 앉아있는 그 위치가 일렬이 아니고
이열에서 대단히 구석적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내부에서 이제는 김여정의 권력을 좀 힘을 견제하고 빼는 단계고 이제는 김주애를 전적으로 정면으로 내세우는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당구차 대회에서 김여정을 장관급으로 올린 걸 두고 사실 이 김주애가 이 권력을 쓴 게 4대 세습을 한다면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이 역경이 고모 김여정일 것이다. 그 김여정의 파워가 더 세지고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우리 의원님의 분석은 정반대네요. 그래, 물론 이제 김주애로 권력이 완전히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는 전혀 권력 투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걸 지금 미리 예견해서 이설주가 뒤에서 바로 김여정의 힘을 빼고 김주애에게 힘을 몰아주는 이런 이제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고 보고 이번 당대회에서 김여정이가 장관급으로 승진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급 부장 자리가 힘을 쓸 수 있는 자리냐 아니면 서열상 우론 올라갔지만 힘을 쓸 수 없는 경제부서 담당이냐 그렇군요. 이게 따라서 향후 김여정이가 더 힘을 쓰는 자리로 가는지 아니면 힘이 빠진 자리로 가는지는 앞으로 어느 담당 부장이냐라는 걸 공개하는 걸 하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검찰 조직을 비롯해서 직급은 높지만 사실상의 좌천, 사실상의 이 뭔가 힘이 빠졌다라는 자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말씀들, 분석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주애가 열병식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 의미는 이렇다는 겁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한국을 또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그 장면도 만나보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반도에 존재해온 비정상적인 관계의 역사적 종지부를 찍고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간 관계로 정립하는 불변한 원칙적 입장을 전명하셨습니다. 올해 초에도 한국은 공화국에 대한 영공 침범 도발과 같은 엄중한 행위로 신뢰할 수 있고 공생할 수 있는 이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국이고 졸작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입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한국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와의 모든 것을 단념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의원님, 최근 우리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명의 포함해서 3차례나 북한에 사과를 했고요. 9.19 남북 군사합의도 복원하겠다는 의미도 또 시사를 했고 이렇게 유화책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김정은의 답은 대한민국을 동족이란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김정은은 미국에 대해서는 이번에 메시지에서 대단히 미국을 거래 상대로 인정해주는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는 전혀 대상하지 않겠다는 이런 이제 메시지를 강하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김정은이 미국과 우리 한국을 서로 다르게 대하는 투 트랙으로 가겠다고 하는 건데 다시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앞으로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 안보 문제는 미국과만 논의하고 한국과는 논의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부터는 동족 개념을 끌어들이지 말라. 이런 걸로 이제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 북한 김정은의 이 메시지, 최근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 이걸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현실성 있는 대북 정책을 이제는 수립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